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더십과 갈등 해결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말 한마디에 학교 리더가 짊어진 엄청난 무게와 역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마주하는 민원들, 이게 과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교육 현장에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서류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같은 비교적 간단한 행정 절차 문의가 민원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학생, 교사, 학부모 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버린 권리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학교 리더의 역할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중간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본질을 꿰뚫고 교육 활동이라는 큰 그림을 지켜내는 전략적 중재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민원을 그냥 처리하는 것과 진짜로 해결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서류 절차에 따라 도장만 찍는 게 처리라면 이건 사실상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 뿐이에요. 결국 학교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게 되죠. 진짜 목표는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의 본질을 봤으니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해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가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기본기입니다. 첫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풀린다고 해요. 둘째,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서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화와 조치를 꼼꼼하게 기록해서 관련된 모두를 보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단단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좋아.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장착했다면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통 기술을 하나 배워볼 차례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든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바로 DSC 기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 전달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건데요. 심리학자 쉐런 바워가 만들었다고 해요. 핵심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학부모님이 굉장히 흥분해서 막 언성을 높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왜 소리를 지르세요? 하고 맞받아치면 싸움만 커지겠죠?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D, 상황 묘사. 아버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커주셔서 복도를 지나는 다른 학생들까지 저희 대화를 듣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는 거죠. 다음 E, 감정 표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아버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도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내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S, 구체적인 제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쪽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서 차분하게 말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C, 긍정적 결과.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아버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개인이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이 모든 파도를 다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학교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안전망 말입니다. CCTV나 비상벨이 있는 안전한 상담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정의 총알바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셈이죠. 결국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교직원들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고 밖으로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소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뢰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최후의 보류라는 무거운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가 소진되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바로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정적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학교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날카로운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의 자기돌봄은 그냥 개인적인 사치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죠. 교감이라는 역할에 대한 공격을 나 자신에 대한 공격과 동일시하려는 심리적 거리두기 연습이 필요하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건 절대 약한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민원은 그저 피하고 막아야 할 위협인가요?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한 뼘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가요? 어쩌면 이 관점의 작은 전환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